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논한다고요? 그건 순진한 착각입니다. 세계 속 학자들이 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한 여성이 입을 열고 말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 사브리예요. 저는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 출신이랍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국가들이 어떻게 돈을 만들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과 논문들로 가득 찬 제 책상에 앉아 있었죠. 3년 동안 저는 하나의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저희 같은 작은 나라들이 큰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일 큰 아이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팀으로 협력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중요한 사람들 중 아무도 제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나라 출신의 유명한 교수들은 오직 강대국만이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책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희 같은 작은 나라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은 작지만 편안했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의 화폐 시스템을 보여주는 지도와 차트들이 걸려 있었고, 제 책상은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보이는 창문을 향해 놓여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저를 믿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나라도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오늘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메일함에 특별한 메일이 도착해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사브리 교수님, 저희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연례 경제 미래 심포지엄의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장 웨이 교수님께서 특별히 교수님의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장 웨이 교수님. 그분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 한 분으로 엄격한 얼굴과 혹독한 비판으로 유명했거든요. 작년에 그분은 제 초기 연구 논문에 대해 작은 관점에서 나온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어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계속 연구를 이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저를 자신의 대학에서 강연하도록 초대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제 친구 디나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얼굴에 나타난 이상한 표정을 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이야? 충격받은 것 같은데 디나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장 웨이 교수님이 베이징 국제관계대학교에서 강연하라고 초대하셨어. 디나의 눈이 커졌어요. 베이징의 용? 왜 그분이 널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야? 그분은 경제학에서 오직 큰 나라들만 중요하다고 믿잖아. 그게 이상한 부분이야. 저는 패널 토론의 제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시아 경제에서의 권력 역학. 디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건 함정 같은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널 바보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디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장 교수님은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실제 사실과 숫자로 그의 생각에 도전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심포지엄은 불과 3주 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제가 수락한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발표를 준비해야 했죠.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 앞에 서서 제 작은 나라의 관점도 중요하다는 걸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제 학과장이었어요. 라일라, 베이징에서 온 초대장 소식 들었어. 우리 대학에 정말 좋은 소식이야. 수락할 거지, 그렇지?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거절하면 대학을 실망시키게 될 테고 수락하면 저를 틀렸다고 보이게 하려는 장 웨이 교수님과 맞서야 했죠.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일궈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존중을 그냥 주지 않아.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당당히 맞서면서 존중을 얻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심포지엄 위원회분들께 초대에 감사드리며 기꺼이 수락합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선택이 가장 중요한 여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제 작은 나라도 미래에 관한 큰 대화에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베이징 공항에 내리면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며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발표 자료가 담긴 폴더를 꼭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연구 논문들과 차트, 그리고 집에서 거울 앞에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던 연설문이 들어 있었죠. 짐을 찾은 후에 택시를 타고 베이징 국제관계대학교로 향했어요. 이곳 건물들은 제가 일하는 대학보다 훨씬 높았어요. 어떤 건물들은 유리벽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라 구름이 비치고 있었고, 또 어떤 건물들은 곡선 지붕과 붉은 기둥이 있는 전통 중국식 건물이었죠. 학생들은 수업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비싸 보이는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인 단순한 파란색 정장이 갑자기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제 캐리어는 한쪽 구석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목에 걸린 방문자 배지까지도 저를 외부인으로 표시하고 있었죠. 심포지엄 시작 리셉션은 높은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웅장한 홀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경제학술지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본 몇몇 얼굴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들은 제가 수년간 공부했던 책의 저자인 유명한 교수들과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 이 사람들 앞에서 제 생각을 발표해야 했죠. 저는 방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이 제 쪽을 힐끔 볼 때마다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제 이름표를 읽자마자 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작은 나라, 작은 대학 그들의 시간을 들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저는 지나가는 웨이터에게서 물 한 잔을 받아 조용한 구석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너무 노출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사부리 교수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물었어요. 돌아보니 세련된 안경 뒤로 영리한 눈빛을 가진 저와 비슷한 키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맞춰 입은 듯 했지만 미소는 방 안의 다른 사람들처럼 연습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가 길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왕 레이라고 합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연구 조교예요. 교수님의 협력적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문을 읽었는데 통계 분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장 교수님의 학생이 제 연구에 대해 좋게 말하다니? 이건 분명 함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멘토는 제 연구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왕 레이의 눈이 잠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장 교수님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좋은 연구는 그것이 어디서 왔든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죠. 제가 더 질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방 가운데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짱 웨이 교수님이 도착한 거였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컸고 날카로운 광대뼈와 완벽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정장과 빨간 넥타이는 비싸 보였죠. 그의 얼굴은 군중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고 모두가 보여주는 존경의 표시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의 눈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입가에 작고 차가운 미소가 형성되면서 방향을 바꿔 우리 쪽으로 곧장 걸어오기 시작했죠. 사부리 교수. 오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의 소박한 대학에서의 여정이 편안했기를 바랍니다. 그가 소박한이라고 말한 방식은 마치 중요하지 않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네, 아주 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은 어디서 왔든 잘 전달되니까요. 잠시 짜증의 기색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 표정을 다시 통제했어요. 그렇군요. 내일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 통할지 보게 되겠네요. 그는 왕 레이에게 돌아섰어요. 우리 손님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더 중요한 손님들과 대화하기 위해 걸어갔어요. 왕 레이는 마치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좀 강렬하신 분이에요. 왜 저를 초대하셨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우리 둘 다 그분이 제 연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왕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장 교수님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을 직접 맞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즐기신다는 말이군요. 왕은 작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교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폴더를 건넸어요. 이건 교수님이 보통 당신 같은 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반론들과 그의 생각 중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을 보여줘요. 저는 폴더를 쳐다보다가 왕을 다시 쳐다봤어요. 당신은 그분의 학생이잖아요. 왜 저를 돕는 거죠? 저는 정직한 연구를 믿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때로는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심지어 우리의 스승에게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왕의 폴더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장 교수의 토론 전술에 대한 자세한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작은 나라의 데이터를 너무 제한적이라며 일축하는 것을 좋아했고 경제적 성공의 요인으로 군사력과 천연자원만을 중요하게 여기곤 했어요. 왕은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았어요. 역사적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음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함. 저는 밤늦게까지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 발표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왕의 도움으로 저는 장 교수가 공격하기 전에 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었죠. 아침이 되자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 교수는 마치 벌을 선고하려는 판사처럼 무대 중앙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방 옆에 있는 왕 레이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저에게 작은 격려의 눈짓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 무대에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작은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면 큰 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다는 제 큰 아이디어를 막 설명 끝낸 참이었어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경제적 영향력은 크기나 인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적응력과 함께 일하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 주장을 증명하는 다양한 색깔의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장웨이 교수님은 그의 빨간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고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흥미로운 환상이군요. 사브리 교수,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방 전체를 채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자원, 군사력, 역사적 힘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귀여운 분석이 편리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청중 중 몇몇이 살짝 웃었어요. 제 얼굴은 창피함으로 뜨거워졌지만 왕 레이의 조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나에 대해 말하게 하지 말고 숫자에 대해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 성장 패턴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왕이 준비하는 걸 도와준 새 차트를 보여주며 제안했어요. 이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에 의존하는 대신 함께 협력함으로써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 숫자들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죠. 장 교수의 눈이 살짝 좁아졌어요. 숫자는 어떤 이야기도 전할 수 있게 배열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표본 크기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군요. 사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반박했어요.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정의에 맞는 모든 아시아 경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패턴은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죠. 청중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왕 레이가 다시 진지한 표정을 짓기 전에 그의 작은 미소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장 교수는 일어서서 무대를 장악했어요. 이론은 학문적 교실의 사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힘이 경제적 결과를 결정하죠. 그는 군사비 지출과 경제 성장을 연결하는 그만의 인상적인 차트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된 국제경제의 언어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장 교수는 계속해서 큰 나라들이 더 강한 영역에 대해 말하려고 했고 저는 계속해서 협력과 지속 가능성으로 돌아갔어요. 청중들은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며 한 연사에서 다른 연사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짧은 휴식 시간에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조용한 복도로 슬쩍 나갔어요. 놀랍게도 왕 레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그는 다음에 세계은행 통계를 사용할 거예요. 그 숫자들은 작은 국가들에서 흔한 비공식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왜 저를 돕고 있는 거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긴장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제 이론은 단지 오래된 생각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프레임워크는 제 나라의 학자들이 종종 무시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어떤 진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죠. 그는 저에게 또 다른 접힌 쪽지를 건넸어요. 그의 마지막 주장은 항상 전략적 자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 숫자들은 함께 일하는 것이 실제로 그의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패널로 돌아왔을 때 장 교수는 왕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행동했어요. 그는 작은 경제를 약하게 보이게 하는 세계은행 통계를 보여주었죠. 저는 비공식 경제 활동을 포함한 대안적인 측정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움직임을 예상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전환점은 싱가포르에서 온 한 선임 경제학자가 장기 성장 비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왔어요. 장 교수는 특정 패턴을 통계적 이상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저는 즉시 이러한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것들은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장 교수님. 이것들은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 대안적 경제 현실의 증거예요. 잠시 동안 장 교수는 그의 차분한 모습을 잃었어요. 당신의 이상주의는 확립된 경제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당신이 옹호하는 이 작은 나라들은 당신의 창의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더 큰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칙인가요? 아니면 교조인가요, 교수님?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는 우리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 가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 명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한 거였죠. 저는 무대 건너편에서 장 교수의 차가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지만 또한 놀랍게도 몇몇 청중들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호기심 많은 참석자들이 질문으로 저를 둘러쌌어요. 눈꼬리로 저는 장 교수가 왕 레이와 환한 손짓을 하며 격렬하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왕이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우리의 우정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왕은 호텔 로비에서 저를 찾았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장 교수님이 제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은 매우 화가 나 있어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왕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 교수님들이 당신의 연구 논문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내일의 최종 토론은 아시아 전역의 대학교로 방송될 예정이에요. 모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하고 있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장 교수님은 내일을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는 당신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격과 대학까지 공격할 계획이에요. 두려움으로 제 위가 꽉 조여왔어요. 장 교수는 강력한 적이었고 그는 저를 완전히 망신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저를 도운 왕을 보니 저는 지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용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내일을 위해 준비해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서 두려워하며 베이징에 왔지만 이제 저에게는 동맹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아이디어가 청중 중에서도 다른 동맹자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제 가장 큰 시험을 가져올 테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말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와 장 웨이 교수님 사이의 마지막 토론이 있는 날이었죠. 주제는 아시아 경제 통합의 미래였어요. 저는 무대 뒤에 서서 커튼 사이로 엄청난 인파를 살짝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은 심지어 뒷벽을 따라 서 있기도 했어요. 아시아 전역의 대학교로 토론을 방송하기 위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제 손은 메모를 정리하면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제 연구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위해 당당히 서는 것이었죠. 왕 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둘러 제 곁으로 왔어요.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마치 뛰어온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어요. 사부리 교수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장 교수님이 교수님을 향한 특별한 공격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은 교수님의 대학 연구 예산이 작다는 점과 교수님이 전에 베이징 대학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했던 일에 대해 언급하실 거예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몇 년 전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 자리를 지원했었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거절에 대해 상기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일 터였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왕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어요. 제가 그 정보를 모으는 것을 도왔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계획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행사 진행자가 우리를 자리로 불렀어요. 무대 위로 걸어가는 것은 마치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명은 밝고 뜨거웠죠. 창웨이 교수님은 자신감 있고 강력한 모습으로 연단에 서 있었어요. 장 교수님은 전통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매끄럽고 인상적인 발표로 시작했어요. 그는 멋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복잡한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채우면서 그의 주장을 마치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제가 알게 된 바로 그 개인적인 공격으로 향해 가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계획했던 시작을 바꾸기로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인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네, 저는 한때 이명문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지원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거절로 인해 저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경제 패턴을 발견했어요. 장 교수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 이 일을 언급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의 토론은 자격증이나 대학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경제 이론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강대국들에게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죠. 다음 40분 동안 저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 연구를 발표했어요. 저는 명확한 예시와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미 여러 작은 경제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박 시간 동안 장 교수님은 덜 공손해졌어요. 사브리 교수의 프레임워크는 위험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없어요. 그들은 확립된 강대국을 따르거나 무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석인가요? 아니면 의견인가요, 교수님?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데이터는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적절한 맥락 없는 데이터는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제한된 경험은 당신이 지정학적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아마도 다른 경험은 제한이 아니라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긴장감은 장 교수님이 지배적인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의 경제 붕괴를 보여주는 차트를 전시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것이 사브리 교수의 잘못된 접근법에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이 모델들은 자원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변하고 있어요. 저는 대안적인 예측을 보여주었어요. 기술적 적응과 협력적 자원 관리를 고려할 때 결과는 매우 달라 보이죠. 장 교수님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이 예측들은 환상입니다. 그것들은 경제 역사를 형성해온 근본적인 권력 역학을 무시하고 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장 교수님의 증가하는 분노는 증거에 대한 제 차분한 집중과 대조되고 있었죠. 저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서로 속삭이고 일부는 제 요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사회자가 최종 성명을 요청했어요. 장 교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 현실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힘은 자연스럽게 집중됩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들의 위치를 받아들이거나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청중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경제학은 단지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기초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제시한 접근법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은 작은 나라들이 경제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확립된 강대국들이 더 연결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지예요. 제가 마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왕 레이가 일어서서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장 교수님은 딱딱한 표정으로 얼굴이 굳은 채 앉아 있었죠. 공식 토론이 끝난 후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존경받는 일본인 경제학자가 장 교수님에게 제 프레임워크가 해결하는 전통적인 모델의 특정 약점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의 대답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어갔어요. 그때 왕 레이가 일어섰어요. 방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장 교수님의 최고 학생을 알아보고 있었죠. 두 연사 모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왕이 떨리는 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 교수님, 교수님은 경제 이론이 증거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브리 교수님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일관된 패턴을 고려할 때 그것이 확립된 이론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지적 정직함은 우리가 그녀의 프레임워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방을 완전한 침묵이 채웠어요. 장 교수님은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의 학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제자로부터의 이 공개적인 질문은 그의 권위에 치명적이었죠. 장 교수님이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학문적 탐구는 철저한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은 공허하고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토론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왕 레이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비용이 들 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대한 충성보다 진실을 선택한 거였어요. 세션이 끝나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고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군중을 통해 저는 왕이 다른 중국 학자들에게 피해지며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자유와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가장 큰 도전에 맞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이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과 작은 목소리도 들릴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속한 것이었죠.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이메일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그들의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이 갑자기 중요해진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저를 보려고 문간으로 슬쩍 들여다보곤 했죠. 전에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몇몇 교수들이 이제는 복도에서 저를 세워 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왕 레이로부터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바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그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겨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죠. 사브리 교수님, 라일라,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무슨 일로요? 제가 오히려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려야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학문적인 직위보다 학문적인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요. 그는 계속하기 전에 어깨 너머를 힐끗 보았어요. 결과가 있었어요. 장 교수님이 저를 연구팀에서 제외시켰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왕,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경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는 놀라운 열정으로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벌써 세 개의 대학에서 연구직에 관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권위보다 증거를 선택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럼 장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물었어요. 왕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그분은 새 논문을 출판했는데 비록 당신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전통적인 모델에 대해 제기했던 비판을 다루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도전이 그를 진화하도록 만들었어요. 왕은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사실 제가 전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몇몇 젊은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연결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이끌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것은 특별한 기회였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경쟁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거였죠. 3개월 후 저는 다시 베이징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12개 아시아 국가의 경제학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이끌고 있었죠. 왕 레이는 공동 리더로 제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예전 망설임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왕이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돌아보니 장 웨이 교수님이 문간에 서 계셨어요. 그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중요해 보였지만 어쩐지 덜 위압적이었죠. 그는 형식적인 공손함으로 다가왔어요. 사브리 교수님, 당신의 워크숍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대학에서 저희를 매우 환영해 주셨어요. 불편한 침묵이 이어진 후 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최근 경제 회복력에 관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군요.
그에게서 나온 말로서는 이것은 특별한 인정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통적인 모델과 협력적인 모델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저에게 공식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제 학과에서 경제 통합에 관한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자문위원회에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왕 레이는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진실은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사부리 교수님, 장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권위에 익숙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서서 떠났어요. 그날 저녁 왕과 저는 조용한 찻집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은 결코 당신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왕이 관찰했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장 웨이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혁명적인 일이죠. 저는 차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학술 논문을 넘어서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왕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계의 정부 부처에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적 경제 모델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찻집을 둘러보니 우리 워크숍에서 온 몇몇 젊은 경제학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모두 대화에서 동등하게 들리고 있었죠. 처음에 베이징으로의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제 연구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왕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때로는 왕이 대답했어요. 진실을 위해 기꺼이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항상 받아들여 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는 작은 건배를 하듯 차잔을 들어 올렸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위해. 저녁 내내 계속된 우리의 토론에서 아시아 전역의 경제적 사고방식을 바꿀 연구를 계획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좋은 결과는 제 개인적인 인정이나 심지어 정책적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꾸준히 제시된 진실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조차 변화시키고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죠. 제 여정은 확립된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대립과 우정, 위기와 승리를 거쳐왔죠.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 다른 관점들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진실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장 교수님의 초대에 대한 소식을 나눴어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씀드린 후 저는 물었어요. 놀라우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따뜻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항상 너에게 뭐라고 말했었니? 세상은 존중을 그냥 주지 않아. 내가 내 진실 속에 굳건히 서서 그것을 얻는 거야.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우리나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고향의 작은 사무실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릴 가치가 있는 모든 작은 목소리들을 위한 것이었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 가장 단순한 한 걸음으로 시작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당신의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